그러나 그 지금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정치는 국가의 국가의 큰 틀과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항상 반드시 누군가는 하고 있어야 되는 일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치를 누군가는 맡아서 국가의 운영 방향과 틀을 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치는 빼놓을 수도 없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밖에서 서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잘못한다고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직접 제가 한번 뛰어들어서 국민을 보다 편안하게 하고 국가 발전을 시키는데 좀 더 보탬이 되는데,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정치의 운영의 틀과 방향을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고요. 그런데 제가 힘을 보태서 일조를 하고자 해서 이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일단 2011년도 7월 달에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한 달 가까이 그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에 머무를 때 연방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들렀을 때 연방 상원의원실을 방문했을 때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의 연방 상원 하원 의원 중에 법조인 출신이 대략 몇 %나 되는지를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연방 상원 의원 관계자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이제 한참 생각하더니 아마도 그 법조인 출신이 아닌 연방 의원을 세는 게 훨씬 빠를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일부는 그 법조인 출신 의원이 특히 한나라당 쪽에 그 직업의 그 전체적인 직업군의 비례에 비해서 좀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회의원의 가장 큰 직무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입법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법을 다루는 법조인이 입법 활동에 많이 관여하는 것이 그다지 이상한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입후보를 막 하고 입문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서 어떠한 공천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주제 넘은 말씀 같고요. 하여튼 당에서 정해지는 공천 기준에 따라서 저의 갖고 있는 역량이나 참된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한나라당이나 사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인가요? 그거 지금의 한나라당하고는 굳이 그 연관을 찾자면 제가 이제 입당원서를 내고 입당을 한 연관성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연관성은 없고, 다만 이제 한나라당에 입당을 하게 된 것은 저는 정치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당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국민들의 기대에 정당들이 부응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대의민주주의의 꽃은 정당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 정치의 부작용도 있지만 정당이 갖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정치를 입문하게 되면서 요새 무소속 후보로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정당 정치로 대의민주주의의 꽃인 정당 정치를 시작하고자 이제 입당을 결심하게 됐고, 그 와중에 이제 정당을 선택하는 기준으로서는 제 생각은 지금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아마 국민소득이 아마 이번 달 중으로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대략 국민소득이 2만 한 3천 불이 조금 넘는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국민소득도 우리나라 인구 규모로 볼 때는 4만 불이 넘어가야 아마 그런 얘기를 명실상부한 그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그 정당 선택의 기준으로는 이 가까운 미래에 상당 기간 그 선진국 진입 문턱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복지와 성장을 아우르는 정책의 실현이 가능한 정당을 선택하고자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 한나라당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물론 그 법조인 출신이고요. 올해로 이제 그 사법시험 붙은 지가 딱 만 20년 됐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제 법조인으로서, 특히 그 중에서도 검사로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엊그저께 사직을 하고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조인이라고 해서 그 문화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동안 직업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40대 초반의 가장으로서 교육, 문화, 주거, 복지 이런 데 관심이 있었고요. 앞으로 젊은 만큼 또 계속 열심히 공부해 가면서 정책도 개발하고 또 주위 분들의 많은 얘기를 듣고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갈고 닦아서 완성도가 높은 그 정책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쇄신 정책이 지금 인적 쇄신 얘기도 나오고 또 정책 쇄신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일단 어느 정도 모양과 내용이 채워진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게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은 어떤 평가를 내리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은 조금 더 그 쇄신안에 대한 내용이 채워진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고요. 평생 을루만 살았다고, 갑으로만 살았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저는 갑으로만 살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제가 출마해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태어날 당시만 해도 저희 그 아버지께서 여기 이제 그 불도저를 몰면서 여기 도청 주변에 정지 작업도 하시고 이러고, 저는 제가 태어난 거는 영화동 282번지를 제가 알고는 있는데 태어난 집의 그 모습이나 이런 건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갔고요. 그 전세집 살다가 또 전세기한 끝나면 이사 가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사를 하도 여러 번 다녀갔고, 그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나서 자란 집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갑으로만 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그래서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지금 쇄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의 원문을 아마 읽어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은 한미 FTA 자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물론 한미 FTA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국과 미국 간의 거래 아니겠습니까? 국가 간의 거래인데, 모든 거래는 서로 거래 상대방은 스스로는 속으로는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야 거래가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미 FTA도 분명히 미국 측에서 생각하기에는 한미 FTA가 미국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미 FTA를 체결하게 됐을 거고요. 그러니까 한미 FTA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분야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손해를 보는 분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찬반 양론이 갈릴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는 찬성 반대의 입장을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그 대법원 산하에 하자고 청원을 하겠다는 그 김하늘 부장판사의
글에 대해서 그거는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그거는 헌법 파괴적인 발상이다라고 하는 저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법률적인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어떠한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 글을 쓴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헌법의 기초에서 상권 분립의 기초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률적인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수원 이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정치에 막 입문하려는 정치 그야말로 생초보고 신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관심이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무슨 뭐 사전 정지 작업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고 제가 정치를 지금 시작하는 입장에서 정치를 시작한다면 제가 태어나서 자란 장안구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맨 처음 이제 초임검사를 인간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검사가 1000명이 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이제 그 검찰에서 오래 생활을 하는 동안 지금은 거의 검사 숫자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00명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느 단체나 조직이 됐던 뭐 아무래도 그 아주 동일하고 균등한 그 성품이나 뭐 어떤 그런 그 인격의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단체나 조직은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조직이 커지고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이런 사람도 생기고 뭐 저런 일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방금 말씀하셨던 건 그 있어서는 분명히 안 되는 일인 거는 맞고요. 그리고 그거를 앞으로 또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저는 뭐 이제 막 검찰을 떠났지만 앞으로 어떤 그 내부적인 감찰 기능의 강화라든지 아니면 보다 중립적이고 그런 그 내부적인 비리가 터졌을 때는 그 사건 처리에 대한 기준이나 사건 내용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뭐 외부 인사를 포함한 어떤 그 감찰 기관을 좀 더 외부 인사를 포함해서 강화시킨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안이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또 출마의 변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 임진년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각오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다른 길을 걷겠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국민과 지역 주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